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데도 익숙한 것만 계속 선택하게 되는 경험 말이죠. 더 좋은 직장 제안이 들어와도 지금 회사를 떠나지 못하고 건강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매일 야식을 시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요. 오늘은 왜 우리가 변화를 이렇게나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985년 봄, 뉴욕에서 음료 업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코카콜라라는 거대 기업이 약 한 세기 동안 지켜온 전통 레시피를 과감히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맛의 제품을 내놓기로 결정한 겁니다. 경영진은 굉장히 자신 있어했죠. 왜냐하면 수십만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맛 테스트에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심지어 오랜 충성 고객들조차 눈을 가린 채 시음했을 때는 새로운 버전을 더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거리에서 집단 항의가 일어났고 사람들은 기존 제품을 돌려달라며 회사 차량을 막아섰죠. 어떤 도시에서는 법적 대응까지 나왔어요. 결국 회사는 출시한 지 석 달도 안 되어서 백기를 들고 기존 제품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분명히 맛은 더 좋았는데 말이에요.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자를 전혀 모르는 미국 대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문자를 보여주는 실험이었죠. 학생들은 당연히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읽는 건지 전혀 몰랐어요. 연구자들은 특정 글자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다른 글자는 가끔씩만 보여줬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어떤 글자가 마음에 드냐고 물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학생들은 자주 봤던 글자를 훨씬 더 선호했다는 겁니다. 이 현상은 글자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의 얼굴 사진을 반복해서 보여주면 그 얼굴에 호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알을 품고 있는 닭에게 특정 소리를 계속 들려주면 부화한 병아리들이 그 소리를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학기 초에는 별로였던 동기가 학기 말쯤 되면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상했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몇 번 나오다 보니 어느새 따라 부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노출 효과라고 불러요. 좋아하니까 자주 접하는 게 아니라 자주 접하다 보니까 좋아지게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친절할 수도 있지만 위협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마주치는데도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요? 우리 뇌는 자동으로 이 사람을 안전한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존재가 되는 셈이죠. 자, 이번엔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뒷면이 나오면 아무것도 못 받으시고요. 아니면 아예 동전을 던지지 않고 그냥 확실하게 45만 원을 받아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기대값으로 따지면 동전을 던지는 게 50만 원으로 더 유리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45만 원을 선택한답니다. 노벨 경제학을 받은 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이익을 얻을 때는 확실성을 선호한다고요. 아무것도 못 받을 가능성보다는 확실하게 뭔가를 챙기는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번엔 반대 상황입니다. 앞면이 나오면 아무 일도 없지만 뒷면이 나오면 저에게 100만 원을 내셔야 해요. 아니면 동전을 안 던지고 그냥 확실하게 45만 원만 내시면 되고요. 이번엔 어떻게 하시겠어요? 놀랍게도 이번엔 많은 사람들이 동전 던지기를 선택합니다.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번엔 앞면이 나오면 150만 원을 드릴게요. 대신 뒷면이 나오면 100만 원을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참여하시겠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평균적으로 25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게임이에요. 완전히 유리한 조건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한답니다. 연구자가 물었어요. 그럼 앞면이 나왔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어야 이 게임에 참여하시겠냐고요. 사람들의 대답은 평균 200만 원 정도였대요. 잃을 수 있는 금액의 약 2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뇌는 15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를 훨씬 더 강하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손실회피라고 부릅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계좌를 열어보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인 종목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손절 버튼을 누르기가 너무 어렵죠.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초콜릿이나 머그컵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는데요. 실제로는 학생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바꿔도 된다고 했죠. 근데 거의 아무도 바꾸지 않았대요. 초콜릿을 원했는데 머그컵을 받은 사람도 그냥 머그컵을 가져갔어요. 이번엔 좀 더 가치 있는 물건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교 로고가 새겨진 고급 머그컵이었어요. 지금 가격으로 약 2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었죠. 연구자들은 참가자의 반에게만 머그컵을 나눠줬습니다. 받은 사람은 판매자가 되고 못 받은 사람은 구매자가 된 거죠. 판매자에게는 얼마에 팔 것인지, 구매자에게는 얼마에 살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판매자들은 평균 2만 4천 원에 팔겠다고 했고 구매자들은 평균 1만 원에 사겠다고 했던 거예요. 다른 연구에서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 봤더니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쓰던 물건을 팔 때 뇌에서 육체적 아픔을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물건을 잃는다는 건 뇌에게는 실제 고통과 비슷한 경험이라는 얘기죠. 이런 현상을 소유 효과라고 합니다. 잠깐 아프리카 콩고의 밀림 속으로 가볼게요. 이곳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부족 중 하나가 살고 있어요. 이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활과 화살을 이용해 동물을 사냥하죠. 근데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어떤 날은 빈손으로 돌아와서 굶기도 한답니다. 한편 근처에 사는 다른 부족은 상황이 달라요. 커다란 그물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몰아넣는 방식으로 훨씬 더 많은 먹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죠. 이 부족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웃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매일같이 보고 있죠. 그물 만드는 방법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수백 년째 활만 사용한답니다. 인류학자들이 물었어요. 왜 그물을 사용하지 않냐고요. 돌아온 답변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물 만드는 게 너무 번거롭다는 거였죠. 그물을 완성하면 나중에는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겠지만 당장 오늘은 사냥을 못 나가고 숲에서 몇 주씩 앉아서 그물을 짜야 하잖아요. 뇌에게는 그게 엄청난 희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건강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어두운 방에서 쇼츠 영상을 보고 샐러드보다는 치킨을 시키죠. 비전 없는 직장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계속 다니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어요. 뇌는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함에 대한 공포를 익숙한 고통이 주는 편안함보다 더 무섭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는 천국을 아는 지옥을 택한다고요. 그럼 결론이 뭐냐고요?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좋은 습관을 유지하지 못하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뇌의 생물학적 특성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떡하라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뇌과학과 행동경제학이 밝혀낸 3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1980년대 중반, 인텔이라는 회사가 메모리 칩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에게 밀려서 적자에 빠져 있었어요. 모든 임직원이 더 열심히 메모리 칩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했죠. 그때 인텔의 최고 경영자가 동료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해고되고 새로운 경영자가 온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냐고요. 동료가 답했습니다. 당연히 메모리 사업을 정리하고 프로세서 사업에 집중하겠죠.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들이 메모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 그게 미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렇게 인텔은 메모리 사업을 정리했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이 제로 베이스 사고방식을 써보세요. 눈을 감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오늘 밤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요. 연인이 갑자기 이별을 고했다고요. 내 모든 소유물이 불에 타서 사라졌다고요. 그 상실감을 생생하게 느껴본 다음에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다시 그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할 것인가? 나는 다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인가? 나는 다시 내 돈을 내고 그 물건을 구매할 것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라면, 혹은 오히려 후련하다면요. 당신은 그 대상을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단지 잃는 게 두려운 것일지도 몰라요. 하버드의 긍정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뇌는 정말 게으르다고요.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데 20초 이상 걸리면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좋은 습관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그 행동을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고요. 스마트폰을 덜 보고 싶으신가요? 의지력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 신발장에 폰을 넣어두세요.
폰을 가지러 가는데 20초가 걸리게 만드는 거죠. 그 20초의 번거로움이 뇌를 포기하게 만들 거예요. 홈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면 거실 한가운데에 운동 매트를 펼쳐 놓으세요. 지나가다 발에 걸리면 스쿼트라도 한 개 더 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항상 거창한 목표를 세우죠. 올해 10kg 감량하기, 책 100권 읽기 같은 거요. 근데 뇌에게 이런 목표들은 고문이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멀고 너무 힘들어서 시작도 하기 전에 도망치고 싶어지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보상 호르몬인 도파민은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횟수에 반응한대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나 길에서 500원짜리를 주었을 때나 뇌가 기뻐하는 방식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속으려면 목표를 웃음이 나올 정도로 작게, 아주 잘게 쪼개서 자주 달성하게 만들어야 해요. 스탠포드의 행동 설계 전문가가 ABC 공식을 제안했어요. A는 앵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아침에 눈 뜨기, 이 닫기, 커피 내리기 같은 거요. B는 작은 행동입니다. 앵커 다음에 붙일 정말 사소한 행동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터무니없이 작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팔굽혀펴기 50개가 아니라 벽 짚고 한 번, 독서 1시간이 아니라 책 한 줄만 읽기 같은 거죠. C는 축하입니다. 행동을 끝내자마자 1초 안에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주먹을 불끈 쥐며 예스라고 외치거나 스스로 등을 두드리거나 거울 보고 윙크를 날려보세요. 이 축하는 뇌에게 보내는 저장 신호예요.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이 행동이 뇌의 즐거움으로 기억되는 거죠. 예를 들어 화장실 물을 내린 후에 스쿼트를 딱 1개만 하세요. 그리고 거울 보며 웃어보세요. 너무 사소하다고요? 근데 이런 작은 성공들이 일주일, 한 달 동안 쌓이면 뇌의 습관 회로를 바꾸기 시작한답니다. 우주선이 지구를 떠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소비하는 구간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륙하는 처음 몇 분이에요. 지구의 중력과 관성을 극복해야 하니까요. 근데 일단 궤도에 진입하면 아주 적은 연료만으로도 우주 끝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1도마니까요. 1도만 바꿔도 1년 후,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못에 도착해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세계적인 과학 논픽션 작가의 책을 참고했어요. 이 책은 우리가 쉽게 변하지 못하는 이유를 게으름이나 나약함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죠. 또 한편으로는 기후위기, 고령화, AI 시대처럼 분명히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면서도 왜 사회 전체의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는지를 역사 속 문명 붕괴 사례를 통해 현실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반복되는 작심삼일로 죄책감을 느끼시던 분들, 단순한 습관 방법론을 넘어서 진짜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